16장 실속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라 편입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대학 시절에 무신과는 첫 아르바이트가 인생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의 꿈, 목표 또는 취업하고픈 업종 분야, 직업과 관련된 곳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학벌, 근무 조건, 봉급,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시선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전공도 배제하고 그리고 무기명을 받았죠. 그런데 받아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어과 학생이 백화점 근무를 하고 싶다. 정치외교학과 여학생이 아이스크림이나 도넛 가게를 차려가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너무 의외의 답이 나와가지고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제가 불러서 상담을 해봤더니 첫 아르바이트의 후원 효과란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이 용어는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거의 사회 첫 경험을 보통 대학을 들어와서 하죠. 고등학교 때는 안 하고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와서 하게 된 첫 번째 사회 경험에 속했던 업종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앞에서 봤던 중국어과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백화점에서 근무했는데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여름 때 시원하고 겨울 때 따뜻하고 럭셔리하고 깨끗하고 화려한 사람들만 지나가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괜찮구나.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목표는 백화점에서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여학생인데 빵집이나 아니면 도넛집에서 창업하고 싶다. 이유, 대학교 2학년 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썩지도 않죠. 주인은 저녁 때 와가지고 그날 판매했던 금액만 결산하고 가게도 깔끔하고 이거 괜찮네.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자기 목표는 돈을 벌어서 이런 가게 차리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실제 사례인데요. 경영정보학과 남학생인데 단란주점 경영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정확하게는 관공서 옆에. 왜냐고 물어봤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했던 아르바이트가 인테리어 회사인데 그 인테리어 회사의 주력 거래처가 단란주점인 거예요. 원체 단란주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한 거 보고 저 업종이 정말 돈을 많이 버나 보다. 내가 졸업하면 돈 모아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저거 차려야겠다. 어디서? 관공서 옆에서. 무역학과 남학생의 경우는 플라워리스트, 꽃가게 창업입니다. 이유, 고등학교 때부터 친척분 꽃가게에서 틈틈이 일을 했던 것이 계속 잔상에 남아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의 목표는 암묵적으로 저걸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무보수 아르바이트라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분야, 업종, 직업과 관련돼서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겁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무보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분야에서 일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학생은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어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허된 일부터 무보수로 패션쇼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맥이 쌓이고 그 성실함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자리 주고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자연스럽게 정규직 자리를 준 거죠. 또는 첫 아르바이트가 평생 직업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원복 교수님 같은 경우도 알고 보면은 고등학교 때 외국의 만화를 뺏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만화로 유명하신 교수님 되셨죠. 이분은 일본에 지금 계시는 한상입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1년에 매출액이 30조짜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상인데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조선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되다가 매형이 운영하고 있던 빠칭코 사업에 우연찮게 발을 들여놨다가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경영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정말 큰 기업체를 이룩하셨더라고요. 이처럼 아르바이트 또는 사회 첫 경험이 정말 알게 모르게 인생이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 인생의 목표나 꿈이 없다, 일해보고 싶은 직업이 없다, 그러면은 가급적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하십시오. 근데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인턴 자리 구하기 쉽지는 않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과에서 주관하는 외부 인사 초청 특강 때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 인사들이 학과에 올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오죠. 이 학과에는 쓸만한 인재가 있을까?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십니다. 그럴 때 분명히 강연을 끝나면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귀사에 정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또는 귀사가 속한 업종에 제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나 인턴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강사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냐? 또는 왜 우리 회사가 속한 업종에 관심이 있냐? 그러면 좀 사전에 공부를 해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답변을 해주면은 당연히 그 다음 들어오는 답변은 그러면은 이메일로 이력서 한번 보내봐.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 그런데 이럴 때 미리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봉투에다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딱 준비해가지고 제출하면은 그 자리에서 정말 돋보이는 거죠. 왜냐? 이 친구는 내가 강연 오기 2, 3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열정적이고 지원하는 분야, 지원하는 회사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강사들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죠.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일단 지원하는 회사, 그러니까 초청 강사가 속해 있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공지사항을 2년치는 검사를 해보십시오.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어떠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 이름으로 조선일보나 중앙 또는 한겨레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2년치는 하셔야 됩니다. 2년치. 2년치를 해보면은 이 회사가 2년 동안 어떠한 생각을 품고 회사 운영을 했는지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 다시 검색을 해보십시오. 똑같이 2년치를. 그러면은 이 회사가 무엇을 주력 상품을 파는지, 이 업종에 속해 있는 회사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중에 외부 초청 강사 강연 때 개인 질문을 하시면은 제법 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접 기회 또는 아르바이트 인턴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년에 거의 1000여 건, 대략적으로 하루에 3건 이상 열리는 공모전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